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, 브릿지텍입니다. 브릿지텍. 자, 이 종목,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, 지난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, 상한가,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죠. 자, 제가 이 종목을, 영상을 올려드렸던 때가 6월 중순경이었습니다. 6월 22일이었죠, 아마. 예, 6월 22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, 그 당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는 6월 22일 그러니까 이 당시죠. 이 당시 현재로 해서 이 종목을 신규 매수 차원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관망하셔야 된다. 관망을 하시고 그리고 주의 깊게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가격대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이 가격대가 5,690원 그리고 6,700원입니다. 5,690원 그리고 6,700원. 자,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종목을 좀 신규 매수 차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결국 지금 이 가격대는 중장기 흐름상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들을 많이 가져갔던 가격대예요. 그 앞선 이때 흐름을 보시더라도 자, 주가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한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그죠? 흐름을 만들어 놓고 좀 다져 놓고 난 다음에 그죠? 마지막 상승 흐름을 가져갔던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. 반대로 하락 흐름 가운데서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지금 보시면은 이 가격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격하게 주가가 밀리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는 이런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가격대는 하락 흐름 가운데서도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한 반년 정도, 그죠? 그러니까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흐름을 만들어요. 이런 식으로, 그죠?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한 번 꼭 범퍼 걸리듯이 이런 식으로 딱 지지 흐름 한동안 차트가 옆으로 눕는 듯한 흐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위로 갖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하락 흐름이 나왔죠. 그러니까 이런 가격대가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급격하게 이런 큰 하락 흐름이 나왔던 거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가격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주가를 들어올리는 흐름을 이때 이제 코로나 급락 과정이었죠. 들어올리는 과정에서도 이 중장기 흐름상 중요한 흐름을 가져갔던 이 가격대는 들어올리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항이 발생되는 그런 가격대입니다. 이게 지금 차트를 늘려놓으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면요. 2021년 4월부터 해가지고 2022년 6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얼른 봐도 꽤 오랜 횟수를 그죠?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윗꼬리 저항 계속해서 저항이 나왔던 그런 가격대예요. 근데 이런 계속해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저항을 맞았던 가격대가 돌파되고 나니까 그죠?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때부터 또 급격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죠. 그러니까 반대로 하락 흐름 가운데선 이런 가격대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렇게 급격한 하락 흐름이 나왔다면 반대로 이런 돌파가 안 되는 이런 가격대가 이런 구간이 돌파되고 나니까 이렇게 또 급격한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 2023년에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락 흐름 가운데서도 결국 이 하락 흐름을 멈추고 지지의 흐름을 받아줬던 구간은 바로 이 가격대 6,690원 그리고 5,690원 그리고 6,700원 이 가격대이다.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1년 가까이 이 구간 안에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자, 정신 없으니까 조금 지워놓고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5,690원 그리고 6,700원 이 가격대가 올 때까지는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앞선 흐름에서도 확인하셨다시피 중장기적으로 이 주가가 이 종목이 주가 흐름을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지와 저항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그런 중요한 구간이었기 때문에
이런 하락 흐름 가운데서 이런 가격대는 이제 지지의 흐름이 나오고, 그리고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의 흐름을 좀 가져갈 만한 그런 가격대이자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인데,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밀려 내려가죠. 그죠? 6월 22일부터 해가지고 내려가고, 첫 번째 하락 흐름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지지의 흐름 박스 상단 6,700원에서 받긴 하지만 결국 깨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?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이 가격대는 이제 또 저항의 가격대로 바뀌죠. 그러면서 최근에 8월 5일이었죠. 월요일날 시장이 한번 폭락을 하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중장기 흐름상 지켜줘야 되는 중요한 가격대를 전부 깨고 내려왔어요. 박살이 났죠. 그죠? 그날.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, 그러니까 장이 무너질 때 개별 종목들 주가가 박살 나는 건 뭐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.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관리를 받고 있는 종목들은요, 당일날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밀렸던 그 가격대를 다시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옵니다. 리바운딩이 세게 나온다는 얘기죠. 이 종목은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밀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밀렸던 5,690원 이 가격대가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됐어요. 그죠?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 안에서 한 두세 주 정도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나가다가 금요일날 앞선 흐름상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큰 거래량을 만들면서 주가를 슈팅이 한번 나왔었죠.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박스 상단 돌파 시도가 장중에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 장 막판에 밀린 상태에서 마감이 된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. 자, 보시면은 분봉상 흐름을 좀 봐볼게요. 자, 그렇죠. 장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주가를 들어 올려요. 자,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파죽지세로 들어 올리는 가운데서 결국 박스 상단 이 6,700원 이 가격대에서 딱 이런 식으로 저항이 딱 발생이 돼요. 그러면서 주가가 살짝 후퇴를 하죠. 그런 흐름 가운데서 다시 한번 큰 수급을 붙이면서 이렇게 돌파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밀린 상태에서 장 막판까지 그 흐름을 거래량 없이 이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. 근데 다행스럽게도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딱 만들었죠. 그죠? 이제 K뱅크 관련된 이슈, 코스피 상장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최근에 시간의 종목들 흐름에 대해서 좀 관심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그 시간의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실제 이제 장이 개장을 했을 때 그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하고 음봉 마감하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. 해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. 먼저 본인이 이 종목을 단기적 관점, 단기적 대응 관점,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단기적으로 좀 저항이 발생될 법한 가격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 가격대는 자 보시면은 자 앞선 흐름상에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두 번의 이런 작은 산이 만들어졌죠. 그런 과정에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힘이 제법 들어간 캔들 두 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캔들과 이 캔들입니다. 이 캔들과 이 캔들. 해서 내일 틀림없이 이제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쵸, 7,310원. 7,310원 근처 전후로 해가지고 내일 시초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겠죠. 장이 이제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계속된 어떤 좋은 흐름 가운데서 결국 앞서서 그 상승 흐름을 만들 때 힘이 잔뜩 들어갔던 캔들 두 개가 시작되는 이 자리 이게 이제 이 색칠해 놓은 이 하단 부분은 7,500원 정도고요. 그리고 이 박스 상단은 7,900원 정도. 그러니까 계속된 상승 흐름 과정에서 7,500원과 7,900원 사이에서는 단기적으로 저항이 발생될 가능성이 큰 그런 가격대 구간입니다. 해서 이 종목을 단기 대응 관점,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가격대 7,500원에서 7,900원대 주가가
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해당 가격대에서 현금화를 좀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, 그리고 미련이 남으신다면 차후에 적당한 가격대에서 재매수를 고려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중장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결국 이 종목은 좋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요, 이 박스 상단 6,700원이 돌파되고 안착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. 그러니까 내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설령 윗골이 저항 맞고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가는 이 6,70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시간은 좀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흐름을 이어나갈 가능성은 크게 열린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대응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앞선 흐름상에서도 보면요, 이때입니다. 이때도 보시면은 이 박스 하단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 흐름을 받고 난 다음에 들어올리는 과정,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6,700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시초가에 6,700원을 돌파해 놓고 난 다음에 흐름을 만들어 나갔죠. 근데 이때도 보시면은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결국 윗골이 길게 만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밀린 상황에서 종가는 마무리됐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는 6,70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됐죠. 그쵸? 요 부분만 조금 확대해 놓고 볼게요. 그쵸? 근데 이제 그 다음 흐름부터 보시면은 한 달 이상 주가가 거래량을 죽이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. 근데 그런 흐름 가운데서도 이날 돌파해 놨던 박스 상단 6,700원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 흐름 가운데서도 아랫꼬리로 지지의 흐름을 받아주죠.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주가는 이 돌파시켜 놨던 6,700원 이 가격대를 딛고 이런 식으로 결국 상승 흐름을 만들어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흐름이 또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가는 패턴 자체가 비슷합니다. 해서 일단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종목을 단기 대응 관점,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이런 가격대 7,500원, 7,900원 이런 가격대에서는 한번 현금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때처럼 다시 한번 주가가 이 박스 하단 6,700원 가격대 근처로 지지 테스트를 하러 내려올 때 재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방법, 그런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중장기 흐름상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내일 종가 확인을 하시고 이때처럼 종가가 좀 주가가 다소 시초가에 비해서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6,700원을 지켜내는지 그 흐름을 보시고 대응하시는데 좀 판단의 근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 앞선 흐름처럼 결국 이 6,700원 이 박스 상단 지지 테스트를 하러 내려오지 않고 밀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, 그러니까 하루 정도 밀리는 흐름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단기 대응 관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재매수 타점 잡지 못하고 주가가 이제 계속 날아가는 흐름, 그런 흐름을 또 맞이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흐름이 내일 전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 종목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내일 대응 방법을 좀 결정을 해 두시고 장중에 어떤 그런 결정에 의거해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일단 차후에 또 의미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요, 그때 영상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